안녕하세요. 김현승의 눈물 학습 활동 해보겠습니다. 감상 모으기.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말해보자. 1. 눈물을 형상한 표현을 찾아보자. 자, 눈물을 형상한 표현.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있었죠? 그 외에도 우리 순결한 모습.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결국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눈물인데, 이 눈물은 결국 죽은 아들이겠죠. 아들. 죽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흠도 가지 않고 금도 가지 않고 나의 전체인, 나의 에브리띵인 이 아들이 죽었어요. 다음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이죠. 화자의 태도는 이 눈물을 순수하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눈물은 아프거나 맞았거나 뭐 이렇게 슬퍼서 우는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눈물은 순수하고 가장 값진 것이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서로 대비되어서 쓰인 시어를 찾고 각 시어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나무, 꽃과 열매. 자, 나무의 경우에는 꽃과 열매가 대조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웃음이었죠. 나에게 웃음을 줬다가 결국 눈물로 남았습니다. 시어의 의미는 삶의 기쁨이고요. 일시적인 것, 현상적이고요. 현상적이라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외면 이런 겁니다. 외면적 가치, 외면적인 가치. 눈물은 삶의 결실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 그 다음에 내면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작품과 감상의 맥락, 작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작가를 통해서 보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작가가 이 작품을 표현했다.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작품을 보는 방식은 크게 내면적인 방법과 내면적인, 그다음에 내면적, 외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외면적인 방법 중에서 작가를 통해서 보는 방식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관점, 이게 작품이죠. 이게 결국 독자에게 가겠죠. 독자. 자, 독자를 중심으로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보니까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둘러싼 사회를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사회의 영향을 받았겠죠. 사회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작품 내면의 인물, 구성, 사건, 배경 이렇게 보는 걸 갖다가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활용론적 관점, 반면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그러니까 이게 다 비평에 관련된 거거든요. 작품을 비평론에서 작품을 보는 눈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작품 감상의 맥락,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보는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작가가 이 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작가의 어떠한 개인적 삶이 표현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일 뿐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어린 아들 시절을 읽고 나서 애통하던 중이라는 것이 작가의 개인적인 사정이죠. 이걸 작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자, 이 부분은 작가가 이 시를 쓴 창작 배경이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요.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는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일 것이다.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이 시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죠. 종교를 통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어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이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자, 내용이 긴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작품 감상을 하는 그 맥락을 얘기할 때 작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작가 맥락은 바로 이 사실이죠. 아들을 잃었던. 그래서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고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 앞에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라는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봤을 때 종교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적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해야 되고 이 슬픔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이렇게 극복하고 싶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정리한 거 다시 볼게요. 작품을 비평할 때 그 작품을 거쳐가는 단계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이 작품을 창작할 때 어떤 그 작가의 배경 이런 작가 맥락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결국 독자한테 가죠. 이 독자한테 작품이 어떤 효용을 주느냐.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작품 내면적인 그 작품만 보는 것을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걸 보는 걸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작품의 구조를 보는 것. 이것만 내면적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뭐 일제강점기 이런 사회들 많죠. 이런 걸 이런 사회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런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 세 가지는 외면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어서 학습활동 정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